국경을 넘어서 라오스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도시는 라오스의 방비행이라는 도시입니다. 방비행을 가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는 김해의 직항 저가 항공사나 이렇게 공항 노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비행으로 바로 가지는 못하고요. 라오스의 수도인 비행티엔을 거쳐서 방비행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빠이에서 치앙마이 공항으로 가서 그다음에 치앙마이 공항에서 태국의 우돈탄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캄보디아와 태국 접경 지역에 있는 큰 도시인데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농카이라는 메콩강을 경계로 비엔티엔과 그러니까 라오스와 태국을 잇는 그런 지역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넘어갈 때 국경을 걸어서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메콩강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콩강을 사이에 두고 있어서 태국 출입국 사무소에서 신고를 하고 잠시 대기했다가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메콩강을 건너게 되는데 제가 갔을 때는 밤이 해가 거의 다질 무렵이라가 주변 풍경이 이래 보이진 않았는데 버스를 타고 다리를 건너서 이제 태국에서 라오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색다른 그런 재미인데요. 도착을 하게 되면은 입국장이죠. 우리나라 입국장인데 육로로 이동을 할 때는 확실히 상대적으로 이 출입국 절차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권이랑 라오스도 무비자이기 때문에 여권을 제시하면은 그냥 바로 도장을 찍어주는데 진짜 열차 우리가 열차 탈 때 탑승권 도장 찍어주듯이 그냥 도장 찍어주면은 게이트 밀고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입국장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비행텐 시내로 밤에 들어가게 되는데 굉장히 어둡다. 가로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없어가지고 어둡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비행티엔이 라오스 수도긴 한데 우리나라 한 60년대 중소도시를 본 느낌? 제가 탔던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가 우리나라 중고 버스였는데 우리나라 노선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도색을 안 하고. 그래서 이 라오스 분들이 또 저희랑 생김새가 비슷해가지고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장바구니 들고 막 수다를 떠시는데 우리나라 온 건지 우리나라 뭐 12분 버스를 타고 내가 어디 가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라오스를 처음 이제 방문을 하게 되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비행티엔이 라오스 수도인데 이 현지 발음으로는 위앙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제 비행티엔은 영어식 발음을 이제 프랑스 표기로 이렇게 부를 때 비행티엔이라고 하는데 라오스도 예전에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동남아 쪽 이제 지도를 잘 보시면은 태국이 있고 캄보디아가 있고 그 다음에 라오스, 미얀마 이런 식으로 나라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태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식민지 경험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유럽적인 그런 분위기의 건물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오스의 수도인 비행티엔을 조금 유심히 보시면은 대부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나라의 수도라고 하면은 가장 중심에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태국 국경과 접해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데 이제 그게 이제 라오스 위쪽에 미얀마가 있거든요. 미얀마가 계속 라오스를 침략을 했답니다. 그래서 1563년도에 이제 지금 현재 위치인 비행티엔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계속 수도가 됐고 프랑스 식민지 때 이 도시가 발전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라오스의 화폐는 화폐 단위가 끼비라고 하는데 역시 동남아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화폐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만깁 정도면 저희가 1,300원에서 1,400원 사이 정도 기본 이제 물가가 되는 만깁이 1,300원에서 1,400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바로 라오스 화폐로 환전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달러를 해서
라오스 현지 공항이나 아니면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그래서 이중 환율 국가인데요. 동남아에서도 라오스는 물가가 저렴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관광객들을 라오스 쪽으로 많이들 가십니다. 예.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도시는 방비행이지만 비행티엔을 들렸기 때문에 비행티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수도이면서도 그렇게 이렇게 화려한 뭐 도시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소규모 도시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관광지라고 해봐야지 한 반나절이면 다 돌아볼 수 있는 거리에 시내 중심가에 다 몰려 있는데, 이제 제일 상징적인 곳이 승리의 문이라고 부르는 빠뚜사이, 현지 발음 빠뚜사이라고 하는데, 그 유럽의 개선문을 이제 본따서 만든 그 문입니다. 그래서 그 개선문처럼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 그것도 입장료를 내면은 올라가서 이 BNTN 전경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주변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현지인들이 많이 이렇게 산책 겸 가족 단위로 많이 저녁 무렵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바투사이를 중심으로 비행티엔의 중심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각종 뭐 금융권이라든지 관청 이런 것들이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쇼핑몰 같은 것도 일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비행티엔에서 들려본 데는 말씀드렸던 바투사이, 그리고 달라샤오 쇼핑몰이라고 이제 그쪽에서 제일 큰 쇼핑몰인데, 우리나라 이제 뭐 남포동이나 서면에 있는 시장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전통시장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전통시장이랑 모습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갔던 딱 이제 관광지로는 잘 안 가는데 제가 가고 싶어서 한번 가봤던 데가 메콩강을 끼고 이 수도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수변공원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는데 이제 저녁 무렵에 갔는데 석양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리고 현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방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키워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 그래도 청춘입니다. 방비행은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TV 여행 프로그램이죠.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청춘의 그 청춘들이 떠났던 코스로 저도 라오스를 여행을 했는데, 비행티엔에 내려서 방비행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루앙프라방 이렇게 이어지는 코스가 그 프로그램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방비행을 그 세계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 명소였다가 지금은 또 다른 별명을 얻었습니다. 예. 한인민속촌이라고 하거든요. 예. 뭐 관광객 한 90%가 지금 한국 분들이라고. 최근에 제가 또 4년 전하고 어떻게 달라졌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 한국어로 모든 의사소통이 가능하고요. 모든 메뉴판에 한국이 다 있어서, 그 다음 여행 상품 이런 것도 다 한국어로 다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동남아 지역은 참 1년 1년이 달라져서 어떤 상세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알려진 도시라서, 예. 비행티엔에서는 대부분 버스나 미니밴을 타고 이동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게 되면은 이제 3시간, 4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비행티엔 공항에서 바로 그 버스를 예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행티엔 시내 안에 여행자 거리가 있습니다. 그쪽에 각종 이제 카페라 식당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현지 여행사들, 지금 한국에서 나가신 한인 여행사들도 그쪽에 많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비행티엔에서 북쪽으로 한 3-4시간 정도 가는데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버스 상태도 그리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비행티엔 처음 시내로 들어올 때 저희 예전 시내버스를 그대로, 부산 시내버스를 그대로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도착 시간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진 3, 4시간 안에 도착하면 아 우리가 잘 왔구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내를 벗어나서 이제 경계 지점 시외로 벗어날 때쯤에 버스가 고장이 나서 2시간이 연착됐거든요. 다행히 에어컨은 고장이 안 났어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같이 버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도 있었는데 아저씨 2분이 어른 성인 남자 2분이 같이 여행 오셨는데 어디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해가 오셨나 봐요. 한 10분쯤은 기다리시더라고. 근데 바로 전화해가지고 이제 무슨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을 법한 그 쌍욕을 막 하시면서 당장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와중에 그 서양 여행자들 젊은 여행자들은 좀 대수롭지 않게 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자꾸 걸리니까 게임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마에 그 단어를 쓰고 그 단어를 서로 맞추는 스무 고개처럼 맞추는 게임을 하면서 그 1시간 반 정도를 보내더라고요.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태국 바이와 방비행은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 면소재지 정도 되는 작은 시골 마을이거든요. 시골 마을이고 강을 끼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바이에서는 할 일이 없어서 새로운 여행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동네라고 말씀드렸으면 방비행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재미있는 그런 시골 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비행을 끼고 도는 강이 남송강이라고 송강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송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카야킹, 그다음 튜빙, 뭐 이런 그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트레킹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몇 단위 정도 되는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다 걸어서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갔을 때도 그 송강 주변으로 숙소들이 쭉 있는데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특히 해질 때, 노을 질 때 풍경은 굉장히 아름답고요. 이제 제가 갔을 때도 리조트 같은 것들이 막 건설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화려하게 변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방비행에서 많이 가는 곳이요. 그 TV로만 자주 나왔던 블루라군이라는 자연 이제 그 수영장이죠. 웅덩이 같은 데인데 깊이는 꽤 깊습니다. 성인 남자 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보통 시내에 있다가 숙소에서 이제 전날 여행지에 뭐 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블루라군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썽태우라고 트럭을 개조한 택시 같은 걸 이제 흥정을 해서 보통 가고요. 그 다음에 블루라군에서 할 수 있는 물놀이뿐만 아니라 그 짚라인이라고 해서 나무들 사이를 오고 가는 코스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수직 낙하, 군대에서도 안 하던 레페를 거기서 예 수직 낙하에서 바로 이제 옆에 있던 웅덩이로 붕덩 뛰어드는. 그리고 그 블루라군에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2개가 이렇게 뻗어져 있는데 하나가 한 수면에서 한 2m 정도 높이고 하나가 뭐 한 3m에서 5m 정도 높이인데 이제 대부분 남자들은 또 이 허세에 찌들어서 5m짜리를 올라가죠. 늘 안전사고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블루라군은 개인 사유지라서 입장료가 있습니다. 당시 한 만킵 정도 되는데 그 큰 만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짚라인은 20만 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패키지로 다 상품화가 돼 있어서 이 블루라군 코스뿐만 아니라 따로 말씀드린 카야킹이나 튜빙 이런 것도 다 패키지화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키워드를 그래도 청춘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런 다양한 그 활동적인 액티비티,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어느덧 한인민속촌이 됐기 때문에 앞에 제가 그래도를 붙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젊은 어떤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매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갔던 코스는 이제 상류 지역에서 동굴 튜빙이라고 해서 물이 흐르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쪽에 줄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튜빙이라는 거 되게 있어 보이는데 말 그대로 그 튜브, 고무 튜브를 타고 줄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강 튜빙이라고 또 따로 있는데요. 송강 튜빙은 뭐냐면요. 마찬가지로 상류 지역에 튜브를 타고 엉덩이에 튜브를 끼고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쭉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카야킹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코스에 중간중간에 그 카페, 펍이나 이제 레스토랑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럼 튜브를 타고 저어서 가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쪽 종업원들이 줄을 던져줍니다. 그럼 밧줄을 잡으면 이렇게 당겨줍니다. 예. 그래서 가서 이제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같이 놀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카약하고 튜빙 하는 데가 한 9만 깁 정도 했었는데요. 만깁은 1,4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넉넉하게 잡아서. 지금은 그 외에 이제 주변에 그 자연 동굴들, 그 다음에 사원들 이런 둘러보는 코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그 성태호를 빌리거나 아니면은 뭐 스쿠터를 빌려가지고 가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다 패키지로 풀 패키지로 다 돼 있답니다. 예. 그래서 비호퐁을 여기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예, 비호퐁이라는 게 뭐냐면은 서양 여행자들이 자주 하는, 밤에 술을 먹으면서 자주 하는 놀이인데 이 테이블 위에 맥주를 이렇게 놓고 탁구공을 던져서 그 잔 안에 들어가면 이제 마시고 뭐 이런 벌주로 마시고 하는 게임인데 뭐 입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그 술이 만취가 됐을 때 이 게임을 해야 재밌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그 방비행에서 처음 그 문화를 접하게 됐는데 방비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라고 해야 되나요? 사쿠라바라고 펍이 있습니다. 이 사쿠라바에서 유명한 게 뭐냐면요. 민소매 팀이다. 우리 흔히 말하는 나시라고 부르는 그 사쿠라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래서 동남아 여행을 하다 보면 그 팀만 입고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니폼처럼. 그러면 저 친구가 방비행을 다녀왔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방비행에는 뭐 쇼핑할 수 있는 쇼핑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좋은 그런 리조트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래도 쉬기보다는 아침 일찍부터 어디론가 나가서 계속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도 청춘에 어울리는 그런 동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할 수는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오늘은 근데 다음 시간에 하나 추천해주고 싶은 마지막 풍경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 숙소들이 그 송강을 중심으로 그 강을 마주 보도록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서 해질 무렵 노을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강에 비친 풍경들이. 그래서 숙소에 뭐 차를 한 잔 아니면 맥주를 한 잔 마시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옆에서 그 해지는 모습을 꼭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